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크래치 활용 과일 받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스크래치 3.0 에디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과일 받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 받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과 코딩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 에디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봤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스크래치를 열어서 화면 구성도 살펴봤고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저장하고 또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폴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과 코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인 기반인 인터넷과 컴퓨터의 지능과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드론 이런 4차 산업의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네, 그 키워드 밑에는 다 코딩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코딩이 뭐라고 그랬죠? 코딩은요, 언어예요. 컴퓨터 언어인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언어가 있습니다. 코딩은요, 바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코드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알아들을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겠죠. 네, 사물 인터넷을 살펴보면 기계에 센서를 부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코딩 언어 중에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스크래치입니다. 다른 언어와 다르게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언어는요, 블록 코딩이라고 해서 블록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배경을 추가하고 그릇, 과일을 받을 그릇을 만들 거예요. 그릇을 추가하고 과일 스프라이트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움직이면서 과일을 받아야 되니까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좌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동작을 해볼 건데 과일이 여러 개가 내려오기보다는 한 개의 과일이 복제돼서 내려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게 될 실행 화면입니다. 여기 녹색 깃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볼은 좌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일이 하나만 내려오는 게 아니죠? 근데 아직은 코딩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위에서 밑으로 복제가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 바 키를 누르니까 과일의 모양이 랜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일은 복제돼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렇게 그릇은요,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오늘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남겨지네요. 네. 그럼 스크래치를 열어보세요. 스크래치 3.0을 열면 이렇게 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화면 구성이에요. 보면은 여기 스크래치, 스프라이트죠?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에 명령을 내리는 여기 명령 재료인 팔레트에 이렇게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에는 각각의 코딩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 영역이 있죠.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요, 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생기고 각각의 스크립트 영역도 생깁니다. 물론 배경에도 스크립트가 또 따로 있겠죠. 내가 동작을 어떤 일을 시키게 하고 싶은 스프라이트에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프라이트를 삭제하고요. 원하는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저는 추가해 줄 거예요. 배경은 아무거나 추가해도 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가 좋겠죠.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사바나, 네, 사바나에서 사바나 배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스프라이트도 선택 한번 해볼까요? 과일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요, 또 사과를 받을 볼을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밑으로 내려보다 보면 제가 바구니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이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위쪽으로 여기 볼이 있습니다. 볼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과일 받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과 과일 스프라이트라고 해야 되죠. 과일과 그릇, 볼과 그리고 배경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일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모양을 살펴볼게요. 모양에 들어가시면 사과 모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다른 과일을 추가하려고 해요. 잘 보시면요. 스프라이트에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과 스프라이트의 모양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양에만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과일을 저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도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음식에 딸기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멜론, 수박이죠, 수박. 수박도 추가했고요.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오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렌지. 네, 오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과일을 추가했는데 모양에 추가했습니다. 스프라이트에 추가하지 않았어요. 과일 스프라이트에는 모양을 추가했습니다. 그 모양에는 사과, 바나나, 그리고 딸기. 사과는 원래 있죠. 그러니까 사과가 원래 있던 거, 바나나, 딸기, 그 다음에 수박, 오렌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살펴보시면 모양마다, 과일마다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크기를 좀 맞춰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짝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사과, 네, 사과가 64에 65예요. 이 정도에 한번 맞춰볼까요? 바나나도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바나나 낱개가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이렇게 줄여주면 이 작은 것만 줄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전체를 잡습니다. 여기 바나나 전체를 이렇게 블럭으로 지정을 해주면 3개가 한꺼번에 잡혀요. 그리고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70에 6, 여기 보이죠? 70 곱하기 88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사과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랬더니 60에
59입니다. 네, 크기가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근데 여기도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이 바나나에도 저기 십자가 표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심점에 보면 십자가에 동그라미 십자가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맞춰줘야 중심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줄여볼까요? 딸기는 63으로 가로는 괜찮은데 세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같이 또 블럭을 잡고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니까 87. 그래도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딸기 모양이 좀 찌그러져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50. 50보다 좀 커도 되니까 조금만 늘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맞았어요. 그리고 전체 블럭을 지정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중심점을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중심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딸기에도 중앙에 십자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여기 바탕에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 수박도 마찬가지로요. 수박도 전체를 지정해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네. 그러면 64에 58 정도 비슷하게 맞춰졌어요. 그럼 얘도 중심점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중심을 맞췄습니다. 오렌지는 좀 작을 것 같아요. 얘도 블럭을 지정하고요. 좀만 키워주겠습니다. 더 키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키우고 중심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사과, 바나나, 딸기, 수박, 오렌지가 크기가 조금씩 비슷해졌어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사과, 바나나, 딸기, 수박, 네, 오렌지가 좀 비슷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과일에 대한 모양을 좀 맞췄고요. 이번에 볼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볼을 클릭을 하고요. 볼의 모양도 좀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모양을 볼게요. 모양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모양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줬습니다.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양 중심점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럼 이번엔 볼을 그릇 스프라이트의 모양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볼게요. 여기 크게 하고요. 이렇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블럭을 전체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납작하게 만들고 이거는 조금 옆으로 가로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점을 맞추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딩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배경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과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과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과일에 한 가지 과일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과일을 스프라이트가 아닌 어떤 과일 스프라이트에 모양에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볼을 만들어서 볼을 추가하고 볼의 그릇의 크기를 조절해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추가가 됐으면 과일도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볼도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이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치를 지정을 하려면 좌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경에 좌표를 하나 추가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눈이 떠 있으면 보이는 거고요. 눈이 이렇게 X라고 돼 있으면 안 보입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서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볼만 놔두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릇의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위치를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XY 좌표를 이용해서 알려줍니다. 네, 가로에 대한 좌표는 X좌표입니다. 세로에 대한 좌표는 Y좌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좌우로 움직일 때는 X값이 변하고요.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Y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X값의 범위는, 이 무대 위에서의 X값의 범위는 왼쪽은 마이너스 240부터 오른쪽은 240까지입니다. 그리고 Y는 위에는 180부터 밑에는 마이너스 180까지입니다. 이렇게 무대의 범위를 가져요. 그리고 여기 중간은 X0, Y0입니다. 0,0이에요. 그래서 중간이 0인데요. 오른쪽으로 X좌표를 이동시키려면 플러스 값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면 X좌표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플러스 20으로 X좌표를 플러스 20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X좌표를 마이너스 20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Y좌표도 위아래도 마찬가지겠죠. Y좌표가 플러스가 되면 위쪽으로 움직이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면 밑에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릇이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이 그릇의 좌표 값을 한번 읽어 볼게요. X는요, 여기 밑으로 읽습니다. X가 뭐예요? 100입니다. X가 100이에요. 이 위치가 100이고요. Y도 100입니다. 이 위치가 100이에요. 이렇게 X랑 Y가 만나는 이 지점이 이 그릇의 좌표 위치가 됩니다. X 100, Y 10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좌표입니다. 좌표에 대해서 스크래치의 좌표는요, 스프라이트에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X좌표는 좌우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범위는요, 마이너스 240부터 240이 됩니다. Y좌표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일 때 Y좌표를 이용하고요. 범위는 마이너스 180부터 180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운 그릇부터 움직여 보겠습니다. 배경은 하나를 삭제할게요. 위에 있는 배경도 없어도 되겠죠? 네, 사바나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해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면 그런 문의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릇을 좌우로 움직여 볼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려면 위아래가 아니고요. 좌우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은요. 어떤 좌표를 이동시킬까요? X일까요? Y일까요? 네. X좌표죠. X좌표를 좌우로 이동시킵니다. 그럼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이벤트에 가보실게요. 이벤트에 있는 블럭들은요. 어떤 동작이 실행됐을 때 처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시작이죠. 그래서 클릭, 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요. 얘를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 볼게요. 먼저 조건문을 이용합니다. 만약에 키보드에 화살표 키가 눌렸다면 이라는 걸 가져올게요. 만약에 뭐뭐라면 여기에 있는 감지에 가면 뭐가 눌렸는가 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가 눌렸는가. 근데 우리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가 눌렸는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어떤 좌표가? X좌표가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니까요. 그래서 잠깐 얘를 작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움직임에 관한 거는 바로 동작에 있습니다. 여기 움직이기도 있고요. 한데 우리는 좌표에 대해 배웠으니까 X좌표를 바꾸기 하고 X좌표를 정하기가 있어요. 이 두 개 잠깐 살펴볼게요. X좌표를 바꾼다는 거는요. 네, 그 전에 내가 만약에 X좌표가 10에 있었어요. 10에 있었으면 X를 10만큼 바꾼다는 거는 그 전에 있던 거에 내가 10만큼 더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의 위치는 X좌표 20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X좌표 10에 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80으로 정해줬네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70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빼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이너스 80의 위치로 가는 겁니다. 얘는 더하고 이 숫자만큼 더하고 빼줄 수 있지만 이거는 딱 정하는 거는 그 자리에 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위치가. 그러니까 정하기가 아니고 바꾸기를 써주세요. 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X좌표가 10만큼 바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복사할게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블럭을 누르면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복사하기를 가져와서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고 하면은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왼쪽으로. 그러면 X좌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네,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이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 네, 클릭을 해보고요. 그럼 이상하죠? 제가 화살표를 누르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컴퓨터는요. 위로 아래로 실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 보세요. 클릭을 했고 만약에 오른쪽 화살표가 눌렸니? 아니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왼쪽 화살표가 눌렸니? 아니면 그냥 빠져나가 버려서 끝납니다. 딱 한 번씩만 실행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컴퓨터는 실행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시에 지나가 버려요. 내가 조건을 검색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를 써주시냐면요. 여기 제어에 있는 반복하기를 씁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감지를 합니다. 계속 스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눌렸나 안 눌렸나. 네, 이렇게 하면은 볼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클릭을 누르면 어때요?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과일을 받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건데요. 네, 그릇 스프라이트의 모양도 조절했고요. 이제 먼저 그릇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코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무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 번만 반복을 하지 않으면 딱 한 번만 실행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키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조건문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리면 X를 10만큼 이동하고요. 만약에 왼쪽 화살표가 눌리면 X는 마이너스 10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리고 블록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블록을 찾아보면 딱 이름이 나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무한반복 같은 게 안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에러는 나지 않아요.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무한반복 같은 거를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이제 과일 스프라이트에 이제 복제하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과일 모양이 바꾸는 거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지개도 한번 켜보시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활용 시간이니까 조금 진도가 빨라요. 기초보다는. 그러니까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여기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느리신가요? 느리시면은 조금 또 멘트 남겨주세요. 조금 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일 스프라이트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오렌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일이에요. 얘가 과일 스크립트 영역이 이렇게 열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모양이 5개입니다. 그럼 코딩을 할 건데 처음에 깃발이 클릭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릭을 하면은요. 얘는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위치로 보내줘야 돼요. 스크래치는요. 만약에 내가 실행이 끝났어요. 실행해서 끝났는데 그 과일이 바닥에 있었다면 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보내고 싶어 하는 그 위치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아까 XY 좌표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러니까 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벤트에 가서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왔어요.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는 이 과일을 어디로 보내고 싶냐면요. 과일이 숨겨져 있었어요. 다시 나타나게 하고요. 위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을 봤더니 X좌표가 마이너스 141이고요. Y좌표가 151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동작에 가셔서 XY 좌표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스프라이트가 여기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내가 보내고 싶은 위치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려면요. 무슨 좌표가 바뀌어야 될까요? Y좌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온다는 말은 Y좌표가 플러스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야 될까요? Y좌표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반복을 할까요? 계속 무한 반복하면 될까요? 그러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 반복하기가 있고 어디까지 반복하기? 무한 반복하기 있어요. 무한 반복하기는 그냥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고요. 어디까지 반복하기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벽에 닿았을 때까지 반복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저는 벽에 닿았을 때까지만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무한 반복이 아니고 그냥 반복하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았다면이라는 감지가 들어가게 돼요. 감지에 가보시면 어디에 닿았는가. 그래서 벽에 닿았는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벽은요, 밑에만 벽이 아닙니다. 여기 위에도 좌우가 다 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윗벽에 닿았는가, 밑에 벽에 닿았는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너무 벽에 닿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벽에 닿을 때까지만 반복하는데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무슨 좌표가요? Y좌표가 아까 여기도 정확이랑 바꾸기랑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 안 돼요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 잠시만요. 네, 정확이랑 바꾸기를 잘못 쓴 경우입니다. 그러면 Y좌표를 마이너스 근데 10이 너무 커요 값이.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5만큼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와요. 그쵸? 근데 좀 빨리 내려오죠. 그래서 빨리 내려오는 거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실행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코딩으로 조금 천천히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블럭이냐면 1초 기다리기 블럭입니다. 근데 1초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0.2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볼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게 되면 과일이 바닥에 닿게 아직은 네, 바닥에 그 볼에 닿아도 어떤 행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여기까지 멈추게 됩니다. 이제 복제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건문으로 과일은요, 위치를 초기화시킵니다. 이때 벽에 닿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밑에 벽에 닿을 때 닿았는가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벽에 닿지 않게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여기 제가요. 아까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벽에 닿았을 때까지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조건이 들어간 조건 반복문을 이용했어요. 이용해서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문 안에 Y좌표를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5만큼 바꿨습니다. 그리고 0.2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실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네, 이렇게 기다리기도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과일 모양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코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일에서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과일 모양 바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과일 스크립트 영역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이니까 이벤트 블럭에 가보겠습니다. 처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니까요. 네.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져오시고요. 이때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움직임이 아니고 형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 바꾸기가 있습니다. 근데 모양도요. 다음 모양 바꾸기와 네, 이렇게 어떤 모양 바꾸기, 그 모양은 모양이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꾸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다음 모양은 오렌지 다음 모양으로 바뀝니다. 오렌지 다음이요, 사과예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뭐 사과로 할 건지 바나나로 할 건지.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산에 난수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이 난수는요, 무작위수죠. 그래서 우리 모양 번호가 5까지 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아무거나 모양으로 바꿔주세요. 꼭 다음 모양으로 안 바꿔도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과일 모양이 랜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오렌지를 눌렀는데 안 바뀌어요. 왜냐면요, 다시 오렌지를 선택을 했거든요. 랜덤이니까요. 네, 꼭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행 무대를 보세요. 아까 마지막에 끝났을 때 그 위치를 스크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화 시키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잠깐 등 좀 피시고요. 이제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예요. 과일 모양 바꾸는데 난수를 이용합니다. 난수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제, 과일 복제를 하겠습니다. 제어에 가보시면 여기 복제가 되었을 때랑 나 자신 복제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제화분을 삭제하기가 있는데 일단 네, 나 자신을 복제하기를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 나 자신 말고도 볼도 있어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프라이트들이 다 여기 화살표 밑에 나타나게 돼요. 그럼 나 자신을 복제를 할 건데 언제 복제할까요? 언제요? 네, 여기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을 잠깐 내리고요. 내리겠습니다. 옆으로 뺄게요. 내리고 나 자신을 복제할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몇 개를 복제할까요? 몇 개를 복제할까요? 네, 몇 개?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어떤 종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그래서 저는 무한반복을 사용하겠습니다.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하면서 나 자신을 복제할 건데 너무 빠르게 복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기를 또 씁니다. 근데 1초만 기다리면 너무 단조로워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난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초에서 4초 사이에 기다렸다가 나와라는 명령을 쓸게요. 그래서 1초부터 4초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옵니다. 그럼 복제를 했어요. 그럼 복제가 되면은요, 그냥 그 복제되고 어떤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작을, 복제된 그 과일의 동작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복제되었을 때예요. 여기서 동작을 하게 합니다. 어떤 동작을요? 이렇게 벽에 닿을 때까지 밑으로 내려오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누르고요. 깃발을 누릅니다. 내려오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어디서 내려오나요? 그냥 위에서만 내려옵니다. 위치가 고정됐어요. 그럼 이 위치도요. y좌표는 위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y좌표는 고정돼야 됩니다. 고정. 왜냐면 y좌표는 이 위쪽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것만 난수로 해주면 돼요? x좌표만 난수로 해주면 됩니다. 볼게요. 어디서 보냐면 여기 벽에 닿을 때까지인데 그 전에 복제가 되면 바로 x, y 좌표를 동작에 갑니다. x, y 좌표를 이동시킵니다. y 좌표는 고정, x 좌표를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어디서? y 좌표에 x 좌표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볼게요. 클릭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가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네, 바뀝니다. 근데 계속 위에 있는 과일들 있죠. 여기 오렌지는요, 벽에 닿아서 안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바나나는요, 원본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안 내려오지 않고 원본이 내려오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원본을 안 보이게 하면 됩니다. 멈추고요. 그럼 원본을 안 보이게 복제할 때요. 여기 형태에 가서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숨기기. 그리고 복제가 된 애들이 숨긴 상태로 복제가 돼요. 그러면 안 보이기 때문에 복제가 되었을 때는 다시 보이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원본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바나나는 지금 벽에 닿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범위를 좀 다르게 해주고 싶어요. x의 범위를 벽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x좌표 있죠. 이 부분을 마이너스 200부터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200까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 벽에 닿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1초하고 네, 여러 군데서 내려오고 있죠. 이때 볼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셨나요? 네, 복제하기를 이용했고요. 과일을 복제할 때는 나 자신을 무한 반복하면서요. 무한 반복하면서 나 자신을 복제합니다. 근데 너무 빨리 복제가 되면 안 되니까 난수를 이용해서 1초에서 4초 사이에 복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복제가 된 과일은 벽에 닿을 때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온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사람의 언어예요. 닿을 때까지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꿉니다. 품이 없어. 이렇게요. 그리고 아직 밑에 거는 사라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 배경은 지금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았고 배경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볼을 먼저 살펴볼게요. 볼은요. 이렇게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좌우로 무한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가 눌리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 화살표가 눌리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과일 스프라이트를 살펴볼게요. 처음에 XY 좌표를 초기화시키고요. 네, 복제할 거니까 자신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복제했죠. 근데 너무 빨리 복제하면 안 돼서 1초부터 4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복제가 되면 원래 숨긴 상태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보이기를 해준 다음에 X좌표는 네, 랜덤하게 해줬습니다. 원래 범위가 마이너스 240부터 240이지만 네, 여기는 벽에 닿으면은 멈추기 때문에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부터 200까지로 해줬고요. Y좌표는 위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하기는 조건이 들어간 반복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반복해주면서 마이너스 5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모양을 난수로 바뀌게 했습니다. 네, 코드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저장을 할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과일 받기입니다. 제목은 과일 받기. 그리고 여기 파일에 가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우리는 스크래치 활용이에요. 그리고 과일 받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 과일 받기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장한 걸 불러와서 그 다음에 네, 추가된 작업을 프로젝트를 또 저 코딩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일 받기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변수를 추가해서 과일을 받았을 때 숫자를 더 추가한다거나 그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